네, 강프로입니다. 자, 가온칩스. 오늘 가온칩스 한번 볼 텐데,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쵸? 제가 크리스마스 관련해서, 그리고 연말 관련해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가온칩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반도체 관련돼서 제가 디테일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 부분도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 거의 한 19% 마감이 됐는데 장중에는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신고가 구간에서 주식시장에서는 무조건 시세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온다. 그리고 가온칩스도 당연히 마찬가지였다. 그쵸? 자, 근데 금요일 날 이렇게 급등을 한 그 상황은요. 제 예상하고는 조금 빗나갔어요. 저는 약간 조금 등락 구간을 거치고 나서 거의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등락 구간을 거치고 나서 갈 거라고 봤는데 금요일 날 일단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결론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근데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다음 주 내일이죠, 이제. 월요일 날은 휴장이고요. 그리고 화요일 그렇죠. 화요일, 수요일 정도의 매수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때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왜 그런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AI 반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AI 반도체 대장이 누구예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게요.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제품을 지금까지는 누가 사용했죠? 사람이 사용했습니다. 사람이. 그렇죠? 기본적으로 게임에 특화된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 왔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GPU 있어요. GPU. GPU는 동작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사용하는 뭐 단순히 뭐 게임용, 그쵸? 요런 쪽으로 들어가기보다 엔비디아는 프로그램 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과거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었던 쿠다 프로세서가 있는데, 자, 이게 쿠다가 조금 얘기하기 복잡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쿠다 코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성능 칩이라고 불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쿠다 코어로 인해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조금 많은 투자를 했고, 지금 그런 상황이 20년 이상 진행이 되어 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업체들, 그쵸? 기존의 이 GPU의 개념은 엔비디아가 만들었어요. 근데 일종의 이 그래픽을 표현하는, 그쵸? 이 그래픽을 표현하는 업체 자체를 엔비디아가 거의 통일하다시피 했습니다. 원래 엔비디아는 후발 업체였습니다. 여기까지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두라는 게 있었어요. 부두. 자, 부두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원래 그래픽계에서는 1등이었습니다. 1등. 근데 요건 일종의 조금 뭐랄까요, 좀 게임용에 조금 특화된 그런 거였어요. 이게 2000년 초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딱 나오기 시작해서 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여기 부두, 여기 회사 이름이 3D FX예요. 3D FX. 여기를 먹어버립니다. 그렇죠? 여기에 더 가면 뭐 매트록스나 뭐 이런 쪽으로 더 진행이 되는데, 이게 제가 역사 비슷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약간 좀 중요한 이야기라서 그래요. 오늘 나오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AI가 발전될 방향을 저도 정확하게 모르죠. 근데 하드웨어에서는 되게 심플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시장은 양 두 가지로 갈려진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가 AMD에 비해서 압도적이다. 점유율을 따져보잖아요. 거의 한 8대2 정도 수준입니다. 8대2 정도 수준. 근데 AMD가 되게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까요? 팬이 많아서? 절대요. 아닙니다. 팬이 없진 않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결론은 하나예요. 엔비디아는, 그쵸? 자사의 하드웨어를 개발함과 동시에 소프트웨어를 투자를 했고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소프트웨어가 구동을 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구동되는 그런 부분이 엔비디아 칩에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MD에서 만든 건 동작은 되지만 성능이 실제, 그쵸, 숫자로 찍혀 나오는 성능이 더 높다고 할지라도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냈었던 거예요. 엔비디아가 지금은 그냥 압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AI라는 새로운 수요가 생긴 거다. 지금까지는요, 사람이 사용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AI가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올해 처음으로 열린 거예요. 23년도 딱 들어오면서 챗 GPT가 시작이 되면서. 그쵸? 딥러닝이라고 하잖아요. 자, 딥러닝이라고 하는 건 GPU에서 사용하는 병렬 처리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때 극대화됩니다. 효율이.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급등을 한 게 GPU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가 필요하고요. 고성능 메모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서 원래부터 엔비디아 파트너였어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업체라고 해봐야 몇 개나 됩니까? 삼성,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이게 다예요. 그쵸? 근데 이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 말고 다른 쪽으로 뭐 신규 투입해가지고 새로운 업체가 생긴다? 그 자체가 일단 불가능해졌고요. 요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요거 일단 패스할게요. 근데 요것보다 중요한 게 GPU가 동작하는 데는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해졌고요. 그게 HBM이에요. 그래서 HBM을 만드는 패키징 장비, 그쵸? 패키징 장비를 납품하는 데가 한미 반도체였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몇 배 올랐나요? 자, 보세요. 올해 6배 올랐습니다. 6배.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거 맞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AI에 대한 수요는 계속되고 새롭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엔비디아 지금 H백이라고 불리는 게 한 장에 막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팔립니다. 지금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실적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건 하이닉스 쪽으로 늘어나고 이쪽에 수요가 많아지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GPU를 만들어야 되는 그 수요 자체가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GPU를 만드는데 처음에 GPU를 사용을 하는데 HBM이 필요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GPU에 대한 총 수요가 늘어나니까 GPU를 만드는 쪽도 당연히 수요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 만드는 쪽이 어디예요? TSMC. 그렇죠. TSMC. 여기는 엔비디아에서 설계해서 나오는 걸 공장에서 찍어내 줍니다. 그러면 이 GPU를 만들기 전에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설계도가 있겠죠. 그게 ARM이에요. ARM. 그러면 ARM에서는 로열티 챙기고, 왜? 엔비디아에서 잘 파니까. 그렇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쪽으로 보내서 TSMC에서 공장을 풀로 돌립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자, TSMC에서 일을 편하게 만드는 그게 가온칩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예요. 자, 재료가 있어요. 재료가 있는데 자, 보세요. 가온칩스 55.8억 원 규모 주문형 반도체 시제품 공급 계약. 가온칩스의 시가총액이 20% 올라서 6,600억입니다. 원래 5천억대 정도 됐었어요. 5천억대 정도면 그쵸? 여기 보세요. 계약금은 매출액 대비 12.89%에 해당한다. 계약 상대방은 영업비밀 요청에 따라 공시를 하지 않았다. 그렇죠? 상대방을 없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란 소리입니다. 자, 보세요. 55.8억 원 규모 때문에 5천억짜리 회사가 이렇게 20%나 급등할 일이냐고요. 근데 주가는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왜? 이상하다. 그렇죠? 옮겨오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면 다른 파생된 기업들의 실적도 당연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주가는 거기에 선반영한다. 그래서 가온칩스를 다음 주에 반드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그쵸, 한미 반도체도 떨어지잖아요. 다시 올라와요. 그럼 떨어지는 구간 정확히 노려서 내가 눌림목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50% 100%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 가격대를 잡냐면 지금부터 보더라도 10만 원 이상 뭐 15, 2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얼마에 잡는지에 따라서 보유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막 꼭지에 잡아서 봐봐요. 62,200원 막 6만 원 넘어서 이렇게 딱 잡았어요. 그럼 하루에 막 5% 10%씩 터지죠. 이렇게 딱 터졌는데 화요일날 개장 딱 했는데 5%더 내려요. 그리고 나서 5% 반등 줍니다. 또 올라와요. 6만 원 넘어가잖아요. 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에 잡는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집중을 하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연말 이벤트로 강프로의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강프로의 소통방은 특징점 2가지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신고가 종목만 매매합니다. 다른 종목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럼 보세요. 가온칩스가 지금 뭐예요? 신고가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추적을 했습니다. 제가 요날 아쉽다 그랬죠. 제 생각보다 그냥 쉬지 않고 고가를 넘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내려온다. 그래서 저는 화요일, 수요일 중에 매수 구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반도체를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왔고 다른 종목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AD 테크놀로지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노공업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온칩스가 없어요. 그래서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정확하게 매수 들어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가온칩스만 계속해서 기다릴 수 없잖아요. 제가 원하는 목적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포트폴리오를 신고가 종목들로 구성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 내용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 12월 22일 날 보면 시노펙스, 테크윙, 레고캠바이오 이렇게 진행되죠. 자, 근데 시작 나간 시점이 조금 이상합니다. 8시 53분 장 시작 전에 나가고 8시 54분, 8시 54분 그쵸? 장 시작 전에 나간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신고가 종목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 시노펙스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11% 급등. 장중에 보면 23%까지 급등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왜? 신고가 종목이잖아요. 신고가 종목만이 이런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스윙급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쵸? 고가 못 잡아요. 고가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막 고가 잡아야 된다, 고가 팔고 싶다 인정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못해요. 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고가 이후에 공략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저가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세요. 그리고 고가도 고가 확인하고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신고가 매매가 가능해야 가능합니다. 고가를 정확히 잡을 수 있죠. 저가 정확히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지속 가능하지 않다.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한번 잡으면 그냥 운이 좋은 거지 그게 지속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쵸? 근데 신고가 종목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면 수익이 쌓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쭉 올려서 보면요. 12월 21일 그쵸? LS전선 아시아 급등했죠. 테크윙 이틀 보유하면서 급등했죠. 이월드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익스프레스 한동훈 관련주죠. 급등했죠. 12월 20일 그쵸? 근데 다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됩니다. 자, 보세요. 12월 19일 어보브 반도체 그쵸? 어보브 반도체 한번 볼까요? 어보브. 자, 12월 19일. 그쵸? 이날 상한가 마감. 언제 나갔어요? 장시작 전. 시가 공략 가능. 하루 15%, 다음날 갭상승. 그쵸? 6% 이상. 20% 이상의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 내가 고가 다 포기하고 팔더라도 10% 이상의 1박 2일짜리 수익이 터진다. 그쵸? 근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과열 구간에 들어가서 단일가 거래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고가 매매를 했을 때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12월 18일 LS 머티리얼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서 그쵸? 급등을 합니다. 자, 보세요. 정확하게 요 날이에요. 12월 18일. 그쵸? 12월 18일. 자, 내용 보면 12월 18일 8시 50분. 자, 12월 18일 8시 50분. 그쵸? 요 날입니다. 상한가 마감. 다음날 갭상승. 떨어지고 팔아도 나는 충분히 보유가 가능하다. 아니면 그냥 팔아도 상관없다. 왜? 20% 30% 며칠 만에 수익을 냈으니까.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신고가 종목입니다. 이런 부분 반드시 잊지 마시고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쳐가서 가기 때문에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말 막 좀 어렵다 뭐 손절이 막 나가고 얼마에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연말 이벤트로 딱 1000분까지 지금 500분이 함께하고 있는데 1000분까지 인원을 늘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을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원하는 건 구독과 좋아요가 답니다. 그쵸? 근데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보낼 곳이 필요하니까 여기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1000분 선착순으로 받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연말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그쵸? 이 두 가지 내용 함께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요거 내용 딱 가져가서 신고가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어떤 종목이든 주도주가 되는 건 모두 다 신고가를 거쳐가고요. 그리고 그 신고가 구간을 어떻게 요리를 해서 내가 수익으로 바꿔야 되는지 그쵸? 수익 모델에 대한 그쵸? 요 두 가지 내용도 함께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에 대한 내용까지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가온칩스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정은 났다.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결정은 났습니다. 근데 제가 왜 추적을 하고 있었죠? 아쉽다고 왜 말했죠? 신고가 구간이다. 근데 내 생각보다 더 시세가 더 빨리 나왔다. 그쵸? 근데 신고가를 다시 갔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 어느 정도 나오고 뭐 급락할 거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살짝 조정받을 때 저는 들어갔을 때 보유 기간을 최소한으로 가져갈 수 있다. 더 높게 사는 건 상관없어요.
보유기간이 늘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잡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가격 그리고 보유기간을 줄이는 방법, 그렇죠? 그 내용을 여기 가온칩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가격보다 다 늦어요. 그래서 가격을 봤을 때 내가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걸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1시간 정도는 계속해서 떠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편집하는 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내용을 준비를 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자,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을 한해서만 제가 가온칩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에 꼭 매수하셔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정도까지 보유를 하고 이 보유 기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도 제가 내용을 다 담아놨으니까 모든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계속 드렸죠. 그래서 연말 그리고 연초에 어떤 이 신고가 종목을 잡고 어떻게 매매를 해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 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 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 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